미국 대선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지만 엄연히 무소속의 제3의 후보가 있었거든요. 케네디 주니어 후보.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건 케네디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가문입니다. 총격으로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동생 케네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그런데 이른바 가문의 등을 돌리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 선언해서 미국은 굉장히 쇼킹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라며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We just had a very nice endorsement from RFK Jr., Bobby. Robert F. Kennedy Jr.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who's going to get us out of the wars and who's going to rebuild the middle class in this country? And don't you want a president that's going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and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름에 주니어라는 글자가 붙은 만큼 케네디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총격으로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조카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의 아들입니다.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총격으로 암살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니어 트럼프,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케네디 가문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지켜온 가치에 대한 배신이다. 라며 가문을 먹칠을 했다라고 케네디가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네디의 형제자매 10명 중 5명이 현재 공동 성명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참 이거 미국 대선도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진영을 옮긴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진영을 굉장히 멋지게 옮기면 괜찮은데 지금 케네디가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형이 가문에 먹칠을 했다라며 추잡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케네디 주니어가 동생이 그 이유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자 해리스 측에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차기 행정부에 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트럼프에게 갔다. 또 동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치 때문에 갈라선 형제들이 많죠. 그렇습니까? 집안에 가면. 네. 근데 뭐 지역 토호들 중에는 이 가문 아니면 국회의원 될 수 없는 뭐 강원도의 최 씨 뭐 이런 가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동의 권 씨 가문 이런 분들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존 F 케네디 이후에 이 케네디가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게 사실이고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지금 무소속 미국 대선 후보로서 어디를 갈까 주얼질하다가 결과적으로 해리스 쪽에는 별로 자리가 없어 보이니까 실제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그러면서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이 균형이 계속적으로 맞춰지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집안으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뉴스가 없었던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총격으로 암살됐다라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네네. 그리고 그의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5년이거든요. 5년 차이를 두고 대통령이 총격으로 암살됐고 5년 뒤에 대통령의 동생인 법무부 장관이 역시 총격으로 암살됐어요. 그의 아들이 케네디 주니어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버지와 이 큰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로 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어떻게 배신으로 익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케네디가 입장에서는. 그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결국 변호사였던 얘기인데 그 학부는 하버드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버지니아 나왔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케네디 가부는 어디냐면은 앵글로 그 섹슨이 아니고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카톨릭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 배경상 도저히 공화당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집안에서 그 유명한 집안에서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한다. 그런데 그 이유도 이런저런 많은 이렇게 추측을 낳는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줄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줄을 잘못 썼다. 줄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가문에서 아주 집안에 뭐 이런저런 그런 먹칠을 갖다 했다라는 그런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을 잘못 쓴 건지 줄을 잘 쓴 건지는 대선이 끝나봐야 더욱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대선이 뜨겁습니다. 이제 정말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 이후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당대회 직후에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50대 43, 7%포인트 격차예요. 근데 오차 범위가 95%의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는 사실은 위아래로 7%포인트 구간이거든요. 딱 7%포인트 오차 구간에 걸리는 지지율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1%포인트라도 더 카멀라 해리스가 벌린다면 그때부터는 카멀라 해리스가 앞선다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건지 대변인. 네, 미국 그 양당 구조 내에서 지지율 격차가 저렇게 7%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를 카멀라 해리스가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아마 정영진 변호사가 줄을 잘못 썼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그 여론의 흐름 때문은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결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를 많이 하는 이 경향을 보이죠. 미국에서 부모가 가진 그 정치적 경향성이 자녀 세대로 그건 일종의 물리적인 생체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집안에서 태어난 이분이 지금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까 김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거래 관계가 약간 틀어져서 간 것처럼 보인다면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7%포인트의 격차는 사실 미국은 그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어떤 성과를 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격차보다는 경합주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그 선거 성패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